자, 이번 강의는 이제 이어서 직류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전기자가 지금 계자 속에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전기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는지,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원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코일 변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전시켰을 때 그렇죠. 얘가 돌아가는 속도를 이 주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단순화된 이 원통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보통 지름은 D라고 우리가 나타내죠. D. 그럴 때 얘가 자, 길이가 이제 L인 거죠. 이 코일 변의 길이, 원통의 길이, 이것을 L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Vm/s로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기전력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것, 알아둬야 될 것이 도체 한 개의 유기기전력, E는 VBL 사인 세타. 이거 뭐 전자기하기에서도 살펴봤죠. 뭐였습니까? V 크로스 B, 거기에 L을 곱한 것이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이어서 이거는 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VB의 사인 세타가 이 값이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속도 요것이 V/s로 회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 코일변 주변 요 녀석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 역시 60분의 파이 dn인데 이거 뒤에 한번 이끌어내 봅시다. 아무튼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부분들 이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미리 한번 써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그렇다면 한 개의 유기기전력이 요거였다면 도체 전체의 유기기전력을 이제 라지 2로 표현하면 얘는 60A분의 PZ 파이 N, 그래서 60A분의 피자판 이렇게 보통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병렬 회로수, P는 극수, Z는 도체수입니다. 총 도체수, 파이는 자속이고요. N은 이제 분당 회전수, 이걸 나타내는데, 자,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이 결론을 외워야 되고요. 자, 하나씩 이끌어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은, 자, E는 VBL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뭐 전자기억에서도 이렇게 외워보자고 그랬죠. 자, E는 E부바 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그랬죠. E부바 L 갔는데 거기에서도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E부바 L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 자석 속에다가 도체를 놓고 그렇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전자력, 그렇죠? 그것 역시 FBIL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것도 같이 함께 좀 외우자고 그랬죠. 자, 얘가 받는 힘 F는 그렇죠? 자속, 그다음에 전류의 세기, 길이, 도체의 길이죠. 거기에 사인 세타 곱해진 거여서 FBIL 가서 제가 공연을 많이 해요. 노래를 잘해서. FBIL 갔더니 FBIL 가서 공연했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거와 함께 외우자고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도체 하나가 갖게 되는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VBL 사인 세타. 그래서 FBIL 가서 공연했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는데, 뒤풀이로 그 앞에 있는 이붓바를 갔죠. 이붓바를 갔더니 거기서도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이거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V는 이 도체의 회전 속도, 그리고 B는 자속 밀도, L은 이 도체의 길이였죠. 도체의 길이. 그 다음에 세타는 이 자기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이 도체 한 개가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 이붓바일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죠. 했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회전자 주변이라고 하는 건 이 코일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회전하게 되면 어떤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 부분 이 원통 원기둥의 요 둘레의 길이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의 속도는 요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우리가 초당 n번 회전했다 그러면 초당 회전수를 n이라고 하면 n은 초당 회전수죠. 초당 회전수. 그것을 스몰 n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초당 몇 번 회전했는가를 나타내주는 n에다가 이 길이가 뭡니까?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름은 d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름은 d니까 2파이 r 대신에 또 2r 대신에 d를 써서 파이 d 이렇게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레의 길이가 초당 n번 회전했다 그럴 때 그 둘레의 길이에다가 초당 회전수를 곱하면 그러면 초당 얘가 굴러간 길이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바로 주변자의 회전 속도가 되고요. 역시 자, 2파이 r 대신에 파이 d를 집어넣어서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초당 회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지 n을 우리가 분당 회전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 회전수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가 주어지면 1분은 몇 초입니까? 바로 60초니까 분당 회전수를 60초로 나눠준 것이 그러면 초당 회전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스몰 n 초당 회전수 대신에 60분의 n을 집어넣어서 그쵸? 또는 그쵸? 여기 대신에 60분의 n을 집어넣게 되면 2파이 r 60분의 n 이렇게 표현되고 또는 여기에다가도 이제 60분의 n을 집어넣어주면 60분의 파이 dn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회전자 주변 속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자속 밀도가 우리 필요하죠. 지금 회전자 주변 속도를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밀도기 때문에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 생기는 자속을 그쵸? 면적으로 나누는데 이 원통의 면적을 우리가 옆면적이 관여하기 때문에 옆면적을 우리가 펼친 그림 전개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 둘레의 길이가 바로 이 길이와 같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이 d와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또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l이 되는 거죠. L. 그래서 이 원통의 옆면의 넓이가 바로 그 면적이 되고요. 그러면 가로 세로를 곱한 것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과 l 곱한 즉 2파이 rl이 바로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에다가 얘가 몇 극이냐에 따라서 그쵸. 그때의 자속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극수를 곱한 것이 총 자속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자속 밀도기 때문에 B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뭐 L은 당연히 여기에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 최대값은 뭐 사인값이 어차피 1이니까요. 우리가 최대값을 한번 살펴보면 사인이 1이 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바로 여기에서의 V가 60분의 2파이 Rn이었잖아요. 60분의 2파이 Rn 그리고 B는 이거 2파이 RL분의 P파이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L을 곱해줘서 자 이거 약분하게 되면 2파이 R 약분되고요. 그쵸?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분모는 60 그리고 L도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분모는 60만 남게 되고 분자에는 P파이 N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남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도체 전체의 유기기전력 한 개가 갖게 되는 유기기전력이 60분의 P파이 N 이렇게 나왔다면 결국 총 도체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를 또 A 개수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에다가 그쵸 총 도체 수를 곱하고 그때 병렬 회로수만큼으로 나눠준 값이 전체가 갖게 되는 유기기전력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60분의 P파이 N에다가 총 도체 수를 곱하고요 병렬 회로수로 나누어서 그치 이렇게 정리해주면 결국에는 그 유명한 60A분의 피자판 PZ 파이 N 60A분의 피자판이라고 하는 공식이
얻어진다 그 얘기죠. 옛날 대학 때 이 유기기전력 퀴즈를 봤는데요. 시험을 봤는데 60명이 다 A를 맞아가지고 강의실을 우리 교수님이 피자판을 만들어줬어요. 60A분의 피자판 60명이 다 A를 맞아버렸어. 오호 피자판 PZ 파이엔 이게 바로 도체 전체가 갖는 유기기전력. 지금 우리 이 발전기에서는 이 유기기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뭐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60A분의 피자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속도 60분의 2파이 Rn 또는 60분의 파이 dn 기억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전체 유기기전력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60A분의 피자판이고 그때 이 극수라든가 도체수 그 다음 병렬 회로수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죠. 우리가 발전기 속에서 내가 몇 극으로 할 것인지 도체수는 얼마만큼 쓸 것인지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어떤 상수로 그냥 취급해서 얘를 K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K-N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얘 대신에 우리가 일종의 상수 K를 써서 표현하고요. 파이-N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이 유기기전력 전체 유기기전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 바로 자속과 회전수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전력이기 때문에 볼트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E는 파이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또 역시 비례한다. 자속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결론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 이제 그렇죠. 이 결론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2부 파일 갔더니 사인해 달라고 난리였다. 자 EVBL 사인 세타 이것이 바로 도체 한 개가 갖는 유기기전력이고요. 그때 이 주변 속도 얘가 V라고 하는 속도로 회전할 때 그 속도는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쵸? 우리가 원통 이 부분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에다가 초당 회전수 N을 곱하면 초당 움직인 거리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속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스몰 n은 초당이니까 분당 회전수 n이 주어지면 얘가 6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때 ER을 우리가 지름을 D로도 표현하기 때문에 ER 대신에 D로 표현하면 그렇죠? 파이 D N 이렇게 쓰고요. 분모는 60 이대로 써서 60분의 파이 DN이다 라고 하는 결론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도체 그럼 전체가 갖게 되는 것은 60A분의 P자판 이건 병렬 회로수 P는 극수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기호 용어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Z는 총 도체수 파이는 자속 그렇죠? N은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60A분의 60명의 A를 맞아서 강의실을 피자판으로 만들었다. 도체 전체가 갖는 유기기전력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 전기각, 각이죠, 각, 앵글, 이런 거로 각. 그것이 기하학적 각에 2분의 P가 곱해진다. P는 이제 극수입니다. 극수, P. 기하학적 각에다가 2분의 P가 곱해진 것이 전기에서 쓰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2극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경우죠. N극과 S극을 이렇게 두었을 때 2극. 그럼 4극은 어떻게 됩니까? 4극은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둔 것이 4극이고요. 그럼 6극은 또 어떻게 될까? 6극은 그렇죠?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6개의 극을 두는 거죠. 우리가 발전할 때 이렇게 짝수로 늘어가는 거지 뭐 3극, 5극 이런 건 없죠. 여기 이제 내부에다가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도체를 하나 이렇게 각각 4극에다가 내부에다가 도체를 둬서 또 6극에다 이렇게 도체를 둬서 회전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데요. 자, 이거를 2극짜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극수가 2개일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얘가 돌아갈 때 360, 자, 이 부분 자, 얘가 돌아갈 때 360도를 그대로 돌아간다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자, 봅시다. 4극에서 얘를 돌려버리면 얘는 이때 N극과 S극 돌릴 때 이미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 N극과 S극을 또 돌아갈 때
여기에서 또 한 바퀴 돌아간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호, 극수를 두 개를 눌려버리면 사실상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n극과 s극을 회전할 때의 각, 또 이 n극과 s극을 회전할 때의 각이 두 번 만들어지면서 각이 두 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6극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 n극과 s극, n극과 s극, n극과 s극을 얘가 사실은 한 바퀴 돌게 되지만 얘를 돌면서 이미 한 바퀴, 얘를 돌면서 이미 한 바퀴, 얘를 돌면서 이미 한 바퀴 만들어진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하, 얘가 여기에서 360도를 회전했다고 가정을 하면 사극에서는 360도 회전한 것이 여기서 한번 회전하고 여기서 한번 또 회전한 두 바퀴 회전한 것으로 얘가 볼 수 있게 되고 6극일 때는 그 360도 회전한 것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그래서 총 3번 회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여기 n 곱하기 1로 볼 수 있죠. 2극일 때는 1, 4극일 때는 2, 6극일 때 3이었다면 이걸 1번화 해버리면 360도 곱하기, 그쵸? 극수를 2로 나눈 거죠. 4를 2로 나눈 거, 2를 2로 나눈 거. 그래서 극수를 2로 나눈 것으로 곱한 값이 바로 이 전기,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각을 우리가 다루는 전기각이다.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하학적 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기하학적 어떤 각에서 극수가 몇 개 늘어나냐에 따라서, 그쵸? 그 극수를 2로 나눈 값을 곱한 것을 전기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기각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강의는 좀 짧지만 어떤 단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전기자 반작용으로 새로운 또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로 이건 넘기겠습니다.